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많이 힘드셨죠. 이런 불볕더위를 온몸으로 느끼며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하루는 어땠을지 이선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창원의 한 주택가. 뙤약볕 아래 오토바이를 탄 집배 노동자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층까지 쉬지 않고 오릅니다. 네, 우체국입니다. 오늘 여기 상황 좀 잡아주시면 돼요. 우편물을 전달하고 나면 걸음은 더 빨라집니다. 쉴 틈 없이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로 이동해 2층과 5층까지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20분 남짓 다녀간 아파트만 11개 동이나 됩니다. 옷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고 햇볕을 가장 먼저 받는 안전모 온도는 50도를 웃돕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상. 꿋꿋하게 버티고 하는 거죠. 오늘도 조금 전에 일을 하다가 조금 어지럽다라는 그런 거. 흘리는 땀에 비해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데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다니다 보면 화장실 가기가 좀 힘들어서 물을 또 많이 마시지는 못합니다. 빨리 와달라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도 하루에 그 업무량이 또 있다 보니까 편지를 또 빨리 또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불과 5시간 동안 소모한 칼로리만 2,100칼로리가 넘습니다. 이 집배 노동자가 5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던 심박수 측정기입니다. 평균 분당 100회를 넘어섰고 가장 높을 땐 171회까지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는 작업 강도가 가장 높은 중일 경우 1시간에 15분 일하고 45분을 쉬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최대 1,000개가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휴식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노동계는 폭염 상황에선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서 관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덥거나 폭염이 와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으로 직접 당장 날라가지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냥 폭염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800여 명. 이 가운데 40%는 실내외 일터에서 일을 하다 발생한 환자들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폭염에 취약한 위험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현장 조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택배기사들이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막으로 된 임시 건물에서 선풍기에만 의지해 일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얼음 섭취를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택배 터미널 시설. 비닐하우스처럼 푹푹 찌는 천막 아래에서 택배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내부 온도는 벌써 38도. 작업자들의 더위를 식혀줄 냉방기구는 오로지 선풍기뿐입니다. 내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 열풍기에 가까운데 그마저도 온전히 쐴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가 서너 3-4명당 1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짬에도 바람이 불다가 안 불면 그게 그렇게 더워요. 제빙기 사용을 일절 금지한 택배사도 있습니다. 얼음 때문에 집단 식중독이라도 일으키면 사업장이 폐쇄돼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택배 노조가 여름철 이런 천막 형태의 작업장 내부 온도를 측정해봤더니 외부 기온보다 평균 7도에서 11도가 높았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다 보니 43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터미널을 개방형이 아니라 실내형으로 만들어서 냉난방이 되게끔 하는 것이. 택배사 측은 가설 건축물인 천막 시설을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작업 공백이 생겨 시설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 조성하는 시설들은 열 차단이 잘 되는 샌드위치 패널로 바뀌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조는 비용 문제로 개선을 미루다 언제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